캘리포니아 서밋, 그곳의 공기는 마치 고급스러움과 권력이 짙게 깔려있는 듯했습니다. 비즈니스, 기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들이 모인 컨퍼런스 홀 한가운데 LAFC의 부회장이자 단장인 존 토링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미래라는 주제로 모두가 기대하던 토론 세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문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던 그때 하나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사회자는 세련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안전한 PR 답변을 위해 미리 짜놓은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토링턴 단장님, LAFC는 손흥민 선수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완벽하게 떠먹여주는 패스와도 같았습니다. 성장 수치, 마케팅 계획, 아시아 투어에 대해 이야기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존 토링턴은 모두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을 품고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짧지만 강렬한 침묵은 광활한 컨퍼런스 홀의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는 대신 저희 구단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의 파트너십이 갖는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할 것이라 믿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순간 모든 속삭임이 멎었습니다. 컨퍼런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최고 기자들의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를 맴돌며 한 단어 한 단어를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짜여진 각본은 깨졌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곧 공개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한 정적 속에서 첫 번째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토링턴이 선언했습니다. 거대 기업 넷플릭스와 손잡고 From Seoul to LA 서울에서 LA까지 라는 제목의 독점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컨퍼런스 홀 전체에 경이로운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뉴스였고 어느 구단이라도 꿈꿀 만한 미디어의 대성공이었습니다. 토링턴은 프로젝트의 규모에 대해 계속 설명했습니다. 춘천의 작은 골목길에서부터 유럽 축구의 불타는 경기장과 숨막히는 압박감을 거쳐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불빛 아래에서의 새로운 삶에 이르기까지 손흥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화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골과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기장 안과 밖에서의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홀이 이 미디어 블록버스터를 소화하려 애쓰는 순간 토링턴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가벼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는 한 단어다 한 단어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컨퍼런스 홀의 궁금증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운동선수 중 한 명에 대한 넷플릭스 독점 시리즈보다 더 큰 것이 과연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토링턴은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며 두 번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 비즈니스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지닌 폭탄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업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로부터 LAFC가 받는 수익금의 100% 전부는 구단의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의 침묵이 기대감의 침묵이었다면 이번의 침묵은 경악의 침묵이었습니다. 무겁고 절대적인 정적이었습니다. 100%.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수익의 모든 달러가 계산되고 최적화되는 세상에서 이 선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비즈니스 논리, 이 게임의 모든 규칙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눈에 서린 혼란스러움을 감지한 존 토링턴은 더 이상 연설하는 부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꾼이 되었고 그가 이제 막 들려줄 이야말로 오늘 발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탄과 감동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왜? 그 대답은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는 컨퍼런스 홀 전체를 프로젝트의 최종 조건이 협상되던 최고위급 회의실로 시간을 되돌려 데려갔습니다. 한쪽에는 LAFC의 임원들, 다른 한쪽에는 넷플릭스의 막강한 제작자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 손흥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와 권리, 의무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자리를 유산에 대한 토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토링턴은 그 운명적인 회의에서 손흥민이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불멸의 한마디라고 칭한 말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손흥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한 소년이 기회를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기회에 매일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는
저와 같은 꿈을 꾸지만 그 기회에 아주 작은 일부조차 얻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유산은 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유산은 수천 명의 다른 이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구단이 받는 모든 수익은 아프리카의 유소년 축구를 위해 축구장을 짓고 장비를 공급하며 코치를 양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토링턴은 그 순간 회의실이 오늘 컨퍼런스홀의 침묵보다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고 회상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협상에 익숙한 산전수전 다 겪은 임원들조차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명의 축구 스타에게 설득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인도주의자의 인격에 감화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요구는 계약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다시 컨퍼런스로 돌아와 토링턴의 이야기가 끝나자 홀 안의 침묵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기술기업의 CEO들, 할리우드의 제작자들, 비즈니스 거물들 모두가 끝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영리한 비즈니스 거래나 최고의 PR 전략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숭고한 목적 앞에 이윤이 고개를 숙이는 보기 드문 순간 인간애로 가득 찬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감동의 지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단순히 보도하는 것을 넘어 방금 일어난 이 경이로운 사건을 해석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명한 연예 잡지 버라이어티는 이런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넷플릭스와 LAFC 콘텐츠 모델을 재정의하다. 인류애가 새로운 수익이다.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은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조항, 한 선수는 어떻게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판도를 바꾸었나. 영국의 가디언지는 글로벌한 시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LA로 아프리카를 거쳐 손흥민의 계약은 글로벌 스포츠의 새로운 이정표다. 손흥민의 행동은 단순한 자선 활동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한 슈퍼스타의 비교, 불가능한 브랜드 파워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력으로 직접 전환되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무심코 창조해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건네고 마는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작동하는 기회 창출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것은 전 세계의 다른 슈퍼스타들과 구단들에게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라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시리즈 From Seoul to LA는 이제 축구 이야기라는 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친절함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글로벌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든 조회수, 모든 구독 신청은 먼 마을에 축구장을 짓는 벽돌 한 장이 되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이 있는 유망주를 위한 축구와 한 켤레가 되었습니다. 존 토링턴은 여전히 감정의 벅찬 목소리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한 슈퍼스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우리에게 유산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의 여정에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서울에서 LA로의 여정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여정입니다. 세상은 손흥민의 삶에 대한 시리즈를 기대했고 그의 업적을 감상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세상의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주는 프로젝트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